안녕하세요. 오감발달 연구소장 김연숙입니다. 가을 학기 부모 양육 코칭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용 미술 심리 활동인데요. 내 나무는 지금 어떤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하기 힘드니까 나무라는 것으로 대용해서 나무를 자기처럼 그려보게끔 하는 거죠. 근데 문화센터에서는 그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선생님들은 좀 가려주셔야 돼요. 어떤 걸요? 요 부분을 가려주셔야 돼. 요 부분을 손으로 먼저 가리세요. 어머니 보지 마시고 가리시기로 가려놓고 6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나무 한 그루만 선택을 해서 보세요 하세요. 먼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선택해 볼까요? 이게 좀 제 마음에 예쁘게 보이네요. 뜨르르르르르. 와, 성취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군요.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쪽집게처럼 맞는다 맞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왜 이걸 선택했는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단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엄마로 하여금 양육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구나. 조금 힘든 부분에 이렇게 숨통을 터주는 일인 거잖아요. 그냥 교육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기 사회 정서 발달은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죠. 그쵸?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영유아기가 이런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회 정서 영역은 그렇게 관계를 맺는 영역인 거잖아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정서, 다른 사람의 정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피고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신뢰적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긍정적이고 신뢰적일 경향이 높죠. 타인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 시기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는 식구, 그 다음에 친구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익혀야 할 사회적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경청공감 인정이죠. 그걸 보면 3번이 먼저 있겠네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너 기분을 이해해. 그 다음에 인정하는데요. 그 인정에 있어서는 너가 나쁘고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너와 내 기분이 왜 다른지 서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안 돼라고 말해줄 때 먼저 해야 될 게 아이 얼굴 바라보고 집중하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설명해줘서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 고마워 엄마 말 잘 들어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때 이건 엄마죠. 근데 이걸 아이들이 보고 배운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의 기분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긴장을 좀 풀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호흡을 하는 거 너무 좋고 멀리 시선을 두는 거 너무 좋고 조금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거 더 좋고 그리고 좀 내가 중전됐다라고 생각하면 차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이 단계를 내가 했다면 스트레스 상황과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이 1번과 2번과 3번을 했다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 이렇게 이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정서 발달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 혼자 놀아요. 성인에게 의존하고, 감정이 완성되고요.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누구와? 어른과. 그 다음에 18개월 경우에는 술래잡기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먹고 나면 빈 그릇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의 행동을 따라해요. 그리고 성인에게 애정을 표시해요. 그리고 부드러운 놀잇감이나 인형을 더 좋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 사회정서 발달 수준을 체크해보면,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어른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지,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는지, 친숙한 사람이 아프거나 슬퍼하면 위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면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른이 시키면 이런 적절한 상황에서 미안해 고마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지, 다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놀이규칙을 따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정서 발달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5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 감정이 더 다양해지고 어른처럼 모든 정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욕구가 커진다는 거. 어떤 욕구?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모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런 모험적인 성향은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은 인지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엄마와 분리불안이 나타나며 따라다니기와 도망가기, 그쵸? 도망가기 특징을 보이고, 엄마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자율성을 키워주도록 해야 된다. 이 시기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크게 다치는 상황만 아니면 너무 많이 저지하지 말아라. 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라.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놀이가 가능해지는 시기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를 하거나 태행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30개월 전후로 형 누나를 들과 놀기를 더 좋아하죠. 그리고 친구의 개념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서열 관계도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엄마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 이런 거 예절 학습시킬 수 있다. 수준을 체크하는 방법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면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놀이규칙을 따르는지,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3-4명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지, 자기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집단 놀이에서 규칙을 따른다든지, 특히 차례를 기다리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차례를 기다리기. 놀이 중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자, 사회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놀이. 시장에 가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 샀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는 내가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 발달을 도와주게 됩니다. 해와 바람, 감정 언어 익히기죠. 그래서 해는 행복해, 하하하. 바람은 져서 화가 나, 휙휙휙 화났다, 속상해. 그래서 더 많은 감정 언어를 많이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감정 언어를 많이 갖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 언어는 아이의 감정을, 이 뭉쳐있는 감정을 이렇게 문을 여는 문고리가 되는 거죠. 감정 이름이. 그래서 감정 언어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자, 훈육 태도 검사. 훈육은 체벌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명확한 기준을 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못하도록 예방하고 하는 게 훈육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뇌가 아직 다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감정을 받아주셔야 돼요. 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그 감정 조절을 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관심, 사랑, 이런 느낌이 신뢰거든요. 신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신뢰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행동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그러니까 공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공감이 먼저고,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는 엄마가 이기거나 아이가 이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조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바람직한 모델링,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람직한 모델링, 훈육 태도, 훈육에 있어서. 그럼 나의 훈육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려면 이 문항들을 체크해 보셔서 점수를 매겨서 강압적으로 체벌하는 사람인지 방임적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인지, 어린아이일수록 더더욱 논리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자, 영유아기 신체 발달은 왜 중요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뭐에? 운동 능력에. 그래서 자꾸 움직이면, 영유아기 시기에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 아이가 되고, 이 시기에 움직이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체 발달은 지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놀이미 신체 활동 그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성취감,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이런 성취감, 만족감은 뭘 만들어요?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체력 및 운동 발달은 신체적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체 발달을 돕는 부모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주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주고,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보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고, 독창적인 표현을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노래 챈트 많이 부모님이 들려주시고 또는 같이 해줌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신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근육 발달의 특징, 12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 알아볼까요? 생후 1년이 지나면 그 전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려지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빠릅니다. 빠른 신체 발달입니다. 12개월 경이 되면 혼자 설 수 있고, 어른이 붙잡아주면 걸을 수 있어요. 사물을 부딪혀 소리 내어 볼 수도 있고, 던지고 열고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물장구 치는 목욕 좋아하는 거, 계단 기어 오르는 거 좋아하는 거. 13개월 정도 되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16개월 이상이 되면 뒤로도 걸을 수 있다. 21개월경에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고, 24개월경에는 난간이 없어도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으며 달리기 하다가 멈출 수 있다. 2세경이면 신장은 성인의 한 2분의 1 정도의 모습이 된다. 대근육 발달 수준을 체크해보면 뒷걸음친다든지, 정지되어 있는 공을 발로 찬다든지, 뒤뚱거리며 달린다든지,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지, 제자리에서 양발을 모아 깡충 뛸 수 있는지, 계단의 낮은 층에서 두 발을 모아 뛰어내릴 수 있는지, 발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4걸음 이상 걷는지, 팔을 높이 들어 공을 앞으로 던질 수 있는지. 문화센터에 이거 다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거 몇 가지 정도의 문화센터에서 이제 어머님들과 같이 함께 해보고, 또는 세부 요인들은 또 가정에서도 체크해 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 대근육 발달의 특징을 보면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고, 24개월경이 지나면 매달리기, 뛰어내리기 이런 활동도 활발해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균형 잡기,
끝이나 발꿈치만을 이용해 걷기 도움받아 바른 자세로 한 계단씩 이제 오르기가 가능하고 25개월에는 순발력, 조종력 등이 좋아진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놀이를 즐길 수 있다. 대근육 발달 수준을 체크해 보는 방법으로는 제자리에서 양발을 모아 깡총 칠 수 있는지, 가장 낮은 단계 계단에서 두 발을 모아 바닥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지,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지,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4걸음 이상을 걷는다든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한 발로 한 3초간 서 있을 수 있는지, 공을 던져주면 양팔과 가슴을 이용해서 받는지, 3발 자전거에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선을 따라 똑바로 앞으로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대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으로서 허수아비와 참새, 허수아비처럼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지, 흔들흔들 해보는지, 그리고 참새처럼 날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신체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토끼와 거북이 껑충껑충 뛰고 4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그쵸?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것, 나무 블록을 이제 쌓으려고 하는 것, 컵을 사용 잘하지만 아직 숟가락은 미숙하고, 크레용을 주면 자발적으로 낙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한 18개월쯤 숟가락질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24개월경 되면 적어도 3-4개의 나무 블럭을 일렬로 놓을 수 있고, 신발 끈을 끼울 수 있고, 책장을 넘길 수 있고, 칫솔을 사용해 양치질을 할 수 있고, 배변 훈련에 흥미를 보일 수 있는지. 자, 소근육 발달 수준 체크는 연필 윗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 책장을 넘기는지, 블록 2-3개를 쌓는지, 블록 2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배열할 수 있는지, 선을 이리저리 그리며 낙서가 가능한지, 벽에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지, 문 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지, 실제로 자르지는 못해도 가위로 자르려고 시도하는지, 이런 것들로 소근육 발달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5개월에서 36개월, 책장을 한 장씩 넘길 수 있고, 손가락을 사용해 쓰기 도구를 쥘 수 있고, 간단한 손조작이 가능하므로 혼자서 밥을 잘 먹고, 반찬 뚜껑, 음료수 뚜껑, 그 다음에 과자 종이 뜯기, 이런 손 조작이 가능하고, 25개월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 31개월에서 33개월 경에는 적어도 한 6개의 블록을 쌓을 수 있는지, 그리고 36개월 경은 십자가도 그릴 수 있다, 십자가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로 소근육 발달 특징을, 소근육 발달 수준을 체크해보는 활동으로는 블록 4개를 쌓았는지, 실제로 종이를 자르지 못해도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지, 문손잡이를 돌려서 열 수 있는지, 신발이나 구슬 구멍에 끈을 끼울 수 있는지, 그리고 빼내는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로 크레용 등을 잘 잡는지, 자신의 옷이나 인형 옷의 단추를 풀 수 있는지, 종이를 2번 연달아 접을 수 있는지, 그려진 점선을 따라 선을 그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로 소근육 발달 수준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소근육 발달, 아기 돼지 삼형제, 그 뚝딱뚝딱 집을 지어요, 블럭놀이인데요. 저희는 지푸라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블럭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쌓을 수 있는지, 소근육 발달,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기릅니다. 색깔나라 콩, 다양한 콩을 빈통에 넣는데 뭐 숟가락으로 옮기기도 해도 되고요. 우리는 콩깍지가 있는 콩깍지 공이, 콩깍지와 콩깍지 공이 있잖아요. 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손으로 넣어볼 수 있는지, 잘 넣어서 자끌을 잠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르면서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들이지요. 자, 우리 가족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래서 색깔, 형광펜 색연필 주시고
색깔로 또는 종이 주시고 색깔로 우리 가족을 표현해 보세요. 근데 가족의 위치를 생각하며 종이에 표현해 보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아래 이제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색깔을 이제 칠해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활동은 가족과 나의 가족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고 평소에 가족에 대한 내 감정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색깔이 비슷하면 성격이 비슷할 수 있고 평소에 아이에 대한 감정, 아이의 성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다가 크게 이렇게 해놓고 엄마들이 작다면 우리 집안의 중심은 누구겠어요? 아이겠죠? 그럼 그 어머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내가 왜 이렇게 크게 그렸냐면 또는 왜 이 색으로 그렸냐면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자신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촉매 역할을 한 거지. 우리가 동그라미와 색깔 그리기로, 색깔 선택으로. 자, 오터치 코칭. 이거는요, 꼭 색깔 동그라미 그리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 주간 행복했던 순간 떠올려 보세요. 그 자체가 이제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는 거죠.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을 그때 내가 언제 행복했는지 그때의 감정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리고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언제 행복했는지, 행복해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말해 보세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한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한 계단 더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자기 확언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응원해 주는 거. 멋집니다. 내가 온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떠올리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훌륭하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훌륭하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지. 그래서 더 훌륭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코칭 시간입니다. 한 주간 행복했던 것 또는 한 주간 불행했던 것, 이렇게 이제 5가지 방법으로 끌어내 보시고 엄마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또 기억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활동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독서 습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준비해요. 이렇게 준비하면 또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올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